근육 빠지는 거를 그냥 방치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근감소증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근육이 약해지면은 사망률이 무려 5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오, 황 과장 교수님 아닌가요? 너무 무섭네요. 예, 하여튼 그 근감소는 예전에 뭐 자연적인 노화의 현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근감소증이 골다공증, 골절, 사망률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당뇨도 연관이 되어 있고 치매, 심혈관계 질환, 수술 후 합병증도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암 발생률도 높이 증가시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에 미국에서 근감소증이라는 병을 우리가 등록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한국은 2021년부터 이제 질병 체계 분류에 등록을 하면서 근감소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근감소증이 있으면 없는 사람에 비해서 국내 연구에 보면 한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감소증이 각종 질환에 또 도화선이 된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도 볼게요.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 만성질환하고도 연관이 있대요.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의 원인이 된다. 아이고. 근육과 또 관련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근육인데요. 이런 중요한 근육이 감소되면 신체의 여러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심장을 예로 든다고 보면 심장에서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게 될 경우에는 심근병증의 위험도도 올라가고 실제적으로 사망률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근육이 인슐린의 분비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근육량이 적을 때에는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돼서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겨서 당뇨 그리고 뭐 혈압이나 이상지질 혈증 등 각종 대사성 질환의 위험들이 올라가고 염증이 또 올라가서 또 이런 내장 지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근육이 각종 질환들과 다 관련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종 만성 질환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신기한 사실. 치매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아니, 근육 좀 빠진다고 치매가 올 수가 있어요, 정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백질은 우리가 근육과 단백질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데요. 이런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주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근육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그리고 뇌에서의 어떤 자극이 떨어지는 걸로 봐서 근육이 떨어질 때는 인지 기능에 저하가 올 수 있고 치매 발생 위험도도 더 올라간다라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또 반대로 그러면 근육이 더 풍성하고 좋으면 오히려 치매 위험도가 좋아질까, 호전될까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실제 그에 대한 비슷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도쿄에 있는 건강장수 의료센터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치매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진 경도의 인지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4년 동안 매일 꾸준하게 근육 운동을 열심히 시켰더니 네. 당연히 근육 강도와 양도 좋아졌지만 인지 기능도 호전이 되어서 연구에 참여한 반절 정도의 노인분들이 정상으로 인지 기능이 호전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근육이 단순히 이제 골격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육은 정말 필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뇌 건강에 이어서 뼈 건강에도 또 영향을 미친대요. 뼈를 약하게 만들어서 골다공증을 유발한다. 근간소증이 오면 근력이 부족해지면 뼈에도 영향을 미치네요, 황 교수님.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정형외과 의사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골다공증이 이슈화되면서 근감소증이 같이 연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오늘 이제 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골격근이거든요. 골격근. 그쵸. 근데 골격근은 뼈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 자체가 약해지거나 적어지면 뼈에 자극을 덜 하게 되죠. 근데 뼈라고 하는 건 자꾸 근육을 써서 자극을 줘야 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근육량이 적어지고 힘도 약해지고 뼈도 당연히 약해지고 그럼 뼈는 약해지면 골다공증이라는 병이 오고요. 네. 골다공증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골다공증성 병적 노인성 골절이 일어나죠. 특히 고관절. 골절까지. 그럼 이제 사망까지 이르기 때문에 골다공증과 제일 가장 밀접한 관계가 근감소증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나이 들면서 좀 근육량이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유 정말 뭐 당뇨, 고혈압, 치매, 골다공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니까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약이라도 있나? 네. 아쉽게도 아직 근감소증의 어떤 완벽한 치료제라든지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어. 따라서 우리는 예방만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40대가 되면은 1년에 1%씩 근육량이 감소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실제로 80대가 되면 아주 젊었을 적 30대의 근육량보다 거의 반절 정도로 떨어지는데 특별히 한 70대 노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떨어지는 속도가 2배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적절한 운동, 근육 운동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단백질 섭취를 잘해서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이제 근육량에 도움이 되는데 아쉽게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네. 국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서 굉장히 부족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근육을 위해서 1+1 건강법이라고 1+1. 해가지고 적절한 운동과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오늘은 교수님 말씀하신 1+1 해결법으로 네. 근육을 좀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과 식단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운동을 좀 하는데도 근육이 왜 이렇게 빠지지? 걱정하시는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방송 보시다 궁금하신 점은 티벗으로 보내주세요. 네, 이제 근감소증이 심해지면 질환이 될 수 있다, 병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근감소증이 있는지 아닌지 감별부터 해보자고요. 우리 황 교수님 그래요. 앞으로 모시고 우리 네, 전효진 씨가 나갈까요? 김승희 아, 아나운서가 승희 씨 나오세요. 나는 승희 씨 근력 테스트 나오세요. 한번 해보자고요. 근육이 자신 있지. 자신 있지. 근육남이거든요, 제가. 아, 예, 예, 예. 그 근감소증은 자락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쵸?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는 네. 한 50대 정도가 넘어야 뭐 힘이 빠진다든지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든다든지. 예. 근데 의학적인 필드에서 보시면 네. 첫 번째로는 근육량을 재면 되거든요. 그게 인바디입니다. 네. 그거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체성분 분석. 그렇죠. 네, 인바디. 그래서 자기 근육량이 네.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네. 좀 해보시라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근력을 재보면 되거든요. 힘, 악력이라든지. 악력. 네. 그다음에 그 종합적인 퍼포먼스, 수행을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세 개가 다 만약에 합당이 된다면 굉장히 심한 근감소증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이제 쉽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네. 근육이 약하면 균형 감각도 떨어지거든요. 너무 쉬운 테스트가 있어요. 어떻게 만약에 해요? 네. 한 발로 이렇게 서볼까요? 네. 한 발로? 한 발을 들어보세요. 한 발로 들어요?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팔을 이렇게 벌리고 계시면 되죠. 이렇게? 네. 자, 이게 무슨 원리냐면 근육이 충분히 많다면 오래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오. 그러면 이제 한 이 정도 나이대 되면 한 1분 정도 견디셔야 되고 이제 흔들리고 있거든요. 저도 아니에요. 꼿꼿한데요? 아, 저는 이렇게도 되는데. 그냥 확실히 이게 이제 근육량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 예. 균형 감각도 좋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어렵다. 이거를 어떻게 해? 10초 이상 못 견디면은 그거는 굉장히 근육량이 저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심지어는 여기서 눈까지 감고 네. 하신다면 눈 감고요? 더 쉽게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교수님 거예요. 방송 보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댁에서 해보시고 몇 초가 좀 나오면 근육이 좀 괜찮은 어느 거고 정도 몇 초 견뎌야 이하면 돼요? 위험한 거고 이걸 알려주셔야 그래서 돼요. 이제 저희들이 한 30대, 40대 되면은 예. 네. 최소한 35초에서 1분 정도를 견디셔야 되고요. 예, 1분 정도를 견디셔야 되고 제가 5학년이거든요. 60대 정도 되면은 한 15초에서 10초 이상을 해야 되고 70대 정도 되면은 그래도 5초만 견뎌도 근육량이 괜찮다는 얘기죠. 이제 저거 미만이면 근감소증을 의심을 해서 적극적인 치료나 예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양쪽 비교해 보면은 자기가 어느 쪽이 근육이 약한지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승희 균형. 씨 근육남이네. 아, 잘하네요. 아, 진짜 괜찮아. 잘하시네요. 그다음에 근력을 그냥 재보면 되죠. 근력. 네네. 아니, 근력, 손에 힘이 팔씨름이 없어져요. 좋다든지 네네네. 뭐 이렇게. 만약에 사과를 쪼갤 수 있어요? 그 악력이 굉장히 근육 테스트에 굉장히 귤은 좋은 되는데. 테스트입니다. 사실 할 수 있어요, 승희 씨? 사과를 안 이게 좋아해서. 소나기 힘이 한 저는 홍시 같은 거. 뭐 홍시나 귤이나 뭐 바나나 힘이 이런 굉장히 거. 좋은 사람은 한 손으로도 사과도 이게 쪼개거든요. 예. 탁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손 힘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 손 힘을 수치화할 수 있는 근력 테스트가 네. 병원 같은 데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악력기. 해보실래요? 이 악력이라는 네, 게 네, 있는데 아, 교수님 준비해 오셨네요. 네. 요렇게 생긴 악력기예요. 네. 네. 방송국에서 준비하신 거고요. 이게 보시면 자 언을 해보세요. 네. 그럼 이제 이게 그 네. 킬로그램이 나오거든요. 킬로그램. 자기 체중을 그래서, 입력하고 근데 골다공증은 제일 나쁜 뼈가 내 뼈나인데 예. 근감소증 근육은 제일 좋은 게 자기 뼈의 힘이기 때문에 네. 근육의 힘이기 때문에 최대한 강하게 하시면 돼요. 네. 강하게. 오른손잡이는 팔까요? 오른손으로. 네, 이렇게? 나이를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눌러요? 근데 잡아요? 일반적으로 팔을 피면은 순수 악력이 되는 거죠. 굽히면은 조금 여기에 힘이 좀 가야지. 그래서 제대로 하시려면 자 꼭 눌러보세요. 하나, 둘. 네. 몇 차? 세게 우와. 세게 눌러보시고 네. 각자 자기 이제 한번 보시죠. 됐나요? 기계가 별론가? 한 39kg 한 정도 손으로 해야 나왔고 되죠. 이 정도. 네. 네. 저는 한 50kg까지 나왔고 예. 여기 22kg 정도 저는 나왔고 39.1. 이게 이제 네. 남성과 여성이 다르고 나이마다 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 28kg에서 여자는 한 18kg 미만으로 나오면 예. 악력이 상당히 약한 거고 그 악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근감소증을 강력하게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쉬운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집에서도 것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